자, 안녕하세요. 자, 4월 첫째 주 금요일 마감 방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백씨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백씨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백씨가 누군지. 자, 아니요. 다른 데서요. 다른 사이트에서. 자, 오늘 금요일이라 간단하게 마감 방송 하도록 할게요. 한 30분 정도 시황 간단히 말씀드리고 종목 간단히 복귀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수는 이게 뭐 지루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루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위냐 아래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박스권 흐름 갈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이따가 목요일 날 변동성 만들 수 있거나 뭐 화요일, 수요일 움직임 만들고 목요일 날 조용할 수 있거나 근데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글로벌 지수 흐름, 중국 지수 흐름, 미국 지수 흐름 등 우리 지수의 흐름, 위치 등으로 종합해서 보면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아마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코스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코스닥은 150 지수를 선물하고 같이 오늘은 이렇게 빼놓고 닥 지수는 보합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150 지수가 올라가면서 닥 지수를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아마 코스피 코스닥 매매 전략을 잘 짜셔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포지션이 양쪽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290 위로 확 올라가면 외인들 수익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들 외인들 같이 수익이고 개인들은 여기서 콜 매수했으니까 쪽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외인과 기관이 손에 손잡고 개인들 엿먹일 것이냐 아니면 기관들을 죽이면서 개인들 니들도 그래 2월달에 좀 먹여줬는데 기관 죽이고 그래 니들 좀 먹여줄게 결정할 것이냐 이제 다음 주 넘어가 봐야 알겠습니다. 양쪽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개인이 이기기가 힘든 장이에요. 누가 만들어갈 것인지를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옵션이나 선물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장에서 변동성 만들어지니까 양매수를 하면 괜찮긴 하겠죠. 어, 다음 주에 변동성을 놓고 양매수. 근데 변동성이 없다. 그럼 양매도를 해야 될 텐데 자 어찌되었거나 개인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 파생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자 잘해야 되는데 주식은 상관이 없어요. 외인들이 오늘도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어요. 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수가 고점으로 올라가는데도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와요. 거기서 더 올리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요. 어, 그리고 먹는 거는 파생으로 먹어요.
지수는 배당 받으면 되고 나중에 주가는 또 올려놓으면 되니까. 개미들이나 개인들이나 기관들처럼 시세 차이만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달라요. 기관들은 요즘 각계전투로 수익률 게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상당히 편식이 좀 심합니다. 기관 애들은. 근데 외인들은 물론 이제 보면은 집중하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NC, 모비스 집중 많이 했는데 저런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상관이 없다고요. 저기서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매도해도 지수는 빠지는데 저 매수 물량이 천억 넘어가고 뭐 몇천억 된다고 하더라도 지수 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파생으로 먹고자 하면은 저런 거 삼성전자 매도가 지수 빼는 건 뭐 우스우니까 선물 매도하면서 최근에 매수세도 많다 보니 선물이 때문에 면밀히 개인들이 이기기가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파생은 하지 마시고 주식은 편안하게 시간을 이기는 게임을 해 가시면 돼요. 시간을 이기면 된다고. 시간을. 종목이야 상관없어요. 매수하는 건 상관없어요. 단타야 고날 곧대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스윙 이상이야 뭐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죠. 중기 포트야 빠지면 매수하는 거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거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수가 12월 작년 올해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지수가 더 빠질 거보다는 앞으로 대세 상승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상승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상승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상승장을. 대형주 쪽은 무엇을 매수해야 될지는 뭐 이제 뻔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 포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도 제가 회원 가입하면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버블이 이루어지 경제가 불황이 오고 경제가 거품이 붕괴되고 이게 뭐 망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항상 그 전에 버블이 만들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버블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버블의 과정을. 다른 전문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백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씨가 백종원인가요? 제가 지수가 얼마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한참 됐네요, 그죠? 저는 크게 길게 앞으로 1, 2년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3, 4년에서 10년, 한 7, 8년을 놓고 지수가 8천이 넘어갈 걸 봐요. 우리 지수가. 주변에 파생하거나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술 마시면서 눈이 동그래서 쳐다봐요. 진짜요? 진짜요? 8천 갈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3천? 3천 가지고 되겠어요? 그 정도 배포밖에 안 되네. 3천? 2600 찍었는데 거기서 3천 전고점 넣어서 3천? 지금부터 뭐 3천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 2200이니까 800포인트 올라가면 되긴 하네요. 그죠? 3천 가지고 대세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저는. 지수는 비율로 올라갑니다. 비율로. 대세상승장이 온다 그러면은 지수가 3천이 아니라 5천, 6천, 8천 만 포인트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대세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3천 가는 걸 놓고 대세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대세상승의 시작인 거지. 시작 단계에서 3천을 가는 거지. 2000년대도 2000년대도 3, 4년 동안 4배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4배 오르면은 8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큰 사이클이 있는데 상승장은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2200에서 2200에서 3000 가는 걸 대세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너무 속이 좁다.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아무튼 저는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8천 넘어갈 거 봅니다. 아직 제대로 대세 상승장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할 테고 지금 자리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뭐 1, 2%, 2, 3% 만들어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파생 게임 하기 위함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해드렸잖아. 01년도, 2001년도 9월 11일 날, 9월 11일 9.11 사태 이후 전역에 빵 터져가지고 무너지고 나서 12일 날 우리나라만 개장을 했다고. 그죠? 종가상 마이너스 12%가 넘어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어요. 풋에서 대박이 났어. 2천만 원 가지고 250억, 25억, 250억 벌어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그때가 언젠가 싶어요. 나중에 차트를 돌려서 보면은 그래 그때는 진짜 뭐 미친 듯이 빠졌으니까 개파락해가지고 마이너스 10, 한 달의 지수가 마이너스 12% 빠졌어. 몇 주 만에 회복돼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런 거에 공포감과 위협을 느껴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다 망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망하나요? 그런 사건 한 번 가지고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가 다 망해요. 망해서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사고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인들이 매수세가 저렇게 들어온다. 선물 매수세가 강하다. 매수세 강하면 위로 올라갈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그만큼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매도가 많았다 그러면 매수 여력이 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전문가랍시고 불황을 이야기를 하고 지수 하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희망만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 고민을 해야 될 때고 항상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언론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반복을 해요. 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암울함을 팔아서 섹스처럼 암울함이 잘 팔린다라고 하잖아요. 클릭수가 높아지는 건 섹스와 관련된 얘기, 암울함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 불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잘 팔리잖아요. 클릭 잘하잖아요.
그 1%만 빠져도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거를 쓰신 분은. 폭락이 아니지. 만기를 위한 만기 전략인 거지, 만기 전략. 아직은 몰라요.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될 자리예요, 지금 흐름은.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개인들이 오늘 콜 베팅을 36억이나 했다고요. 외인들이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수 하니까. 그죠? 외인들은 양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묶어놨어. 방향성 탐 모색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요. 근데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늘리고 계속 최근에 선물 매수 늘렸었는데 선물 매수를 늘리고 현물을 저렇게 매수를 해. 그럼 위로 더 올라갈 거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다음 주 지수 흐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관점에서의 이야기지. 어? 폭락? 폭락 뭐 마이너스 10% 폭락? 마이너스 5%, 4% 돼야지 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2%가 이게 폭락인가요? 그냥 하락이지. 만기 전략으로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인 거지. 메이저들. 올라가다가 조정 한번 받는 거고, 한두 번 받는 거고. 폭락이라는 표현은 그냥 함부로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양방을 다 놓고 봐야 된다고.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290 위로 올릴 것이냐, 280까지 내릴 것이냐. 지금 자리부터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다음 주 초에 하루 이틀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딱 정리된 것까지 봐서 일요일날 좀 세팅을 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흐름을 봐야 돼, 트렌드를. 과연 지금 모습으로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포지션은 위로 올라가면은 외인들은 엄청 수익에다가 개인들 수익을 좀 챙겨주는 거고 기관들은 폭망하는 거고 2월 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 그리고 마일에 내린다. 기관들은 지금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외인들과 기관들은 조금 수익 챙기는 거야. 개인들은 망하는 거고. 과연 어느 쪽을 외인들이 메이저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놓고서 횡보를 시키다가 막판에 만기날 변동성을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올리는 듯 하다가 변동성 아래로 확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 번쯤 내렸다가 올릴 것이냐? 그 상황을 놓고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과 시나리오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흐름은 중국장과 미국장의 미국장 결과에 따라서 시가와 중국장 흐름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작용을 하겠죠. 거기에 개인들의 수급, 어느 쪽 가느냐, 메이저들의 포지션. 어찌되었거나 양쪽의 방향성은 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는 제가 이 시장에서 만기 글쎄요, 주변에 제가 이제 뭐 파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옵션 합성을 하거나 근데 그것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주식을 보면서 이게 객관적인 눈으로 저는 이제 옵션은 그냥 소소하게 재미삼아서 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쪽에 초점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파생하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다고.
파생에 전적으로 집중을 하지 않고 주식을 메인으로 하면서 시장 흐름을 읽어가다 보니 훨씬 더 잘 보는 것 같다고. 자, 일단 그렇게 좀 시황은 좀 보시고요. 개인들은 코스닥 쪽 물량이 계속 많아요. 개인들의 물량의 3분의 2는 코스닥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한번 기술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신용입니다.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또 늘어나고 있어, 이틀. 또 늘어나고 있어. 미친 듯이 코스닥에 매달려요, 코스닥에만. 코스피는 많이 가벼워져 있죠. 신용이 많이 가벼워져 있어요. 탄력 받으면 코스피가 더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가려면 저거 한번 밑으로 확 빼거나 위로 확 채 올리면서 신용 털게끔 만들어 놓고 올려야지 될 거예요. 밑으로 빼도 신용 털 수 있지만 위로 확 잡아 채 올리면은 개미들은 결국에는 2, 3% 인생이에요. 2, 3%만 먹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한단 말이죠. 다른 데는 안 그런가? 뭐 어디가 뭐 2, 3%만 먹으면 좋다고 박수치라고 난리 피는 전문가들 많던데 쪽팔려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아유 2, 3%가 이 개미들은 2, 3% 인생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해야 돼. 그래서 확 지수 채올리면서 올려놓으면은 그거 조금 먹고서 좋아라고 박수치면서 이제 신용 물량들 털어낸다고요. 그리고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가면은 신용 줄어들면서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아래로 확 빼버려서 신용 줄여놓고 털고 그리고 가벼워진 상태에서 땡겨 올려서 올리거나 여러분들이 메이저라면 개미들을 어떻게 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수 흐름도 시황도 고민을 해보면은 알지 흐름을 예견해 볼 수 있어요. 종목들의 패턴들도 단기 급등주 패턴들도 급등주부터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패턴들도 한 적어도 2, 3일 정도의 봉 패턴은 이제 밑그림을 그리거나 예상을 하면서 가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업하시는 분들은 필수 코스예요. 분봉의 흐름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아니면 밑그림을 그려서 일봉의 패턴이 어떻게 그려지겠거나 만들어지겠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음 날은 거래 터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거래 안 터지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겠구나. 2, 3일 정도는 패턴을 그려가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이제 중고수 이상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전업투자자로서는 전업투자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길게 보고 음봉에서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추세 바닥이 음봉에서 포트들은 중규 포트들은 얼마나 마음 편해. 계속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수익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50% 어떤 거 80% 60% 눌려가지고 6, 70% 4,000원대 사가지고 지금 8,000원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근 8, 90% 올라와 있지. 근데 수익 챙기지 않았으니까 아직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신고가 간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종목명은 이제 철저하게 함구할 겁니다.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굴려야지 위에서 6, 70%, 5, 60%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 한 번 가면 100% 넘어가는 거거든요. 잔잔하게 눌리더라도. 위에서 수익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비율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비율로 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조정 받을 때 비율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훨씬 많이 올라가요. 빠질 때 한가 가면 크게 빠지는 거지만은 빠질 때는 뭐 잔잔하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요 원리도 로그의 기본적인 비율 상승의 원리, 로그의 원리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이해를 하면서 주식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운용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주구장창 단타만 하루에 2% 뛰기, 3% 뛰기만 하면은 저도 이제 전업 초기에 그랬었어요. 이 하루에 2%만 먹자. 1,000만 원 가지고 2% 먹고 이걸 그 누적으로 복리로 엑셀로 쫙 계산을 해봤어. 야, 두세 달만 지나면 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다가 개고생을 했죠. 개고생을. 그러다 개고생을 했지. 어, 자금은 일정 수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종목 수가. 그래서 일정 수준 포트를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파도 타기 매매도 하면서 중기 포트에서는 크게 굴려가야 되는 거죠. 50%에서도 매도 안 해. 70% 갔다 50% 빠져도 매도 안 한다고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걔네들이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가거든. 돈이, 수익금이 더 커지거든. 수익금이 커져요.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이 맛을 보고 나면 되게 짜릿합니다, 그게. 되게 짜릿합니다. 어. 어느 순간 계좌가 확 바뀌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만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번 만들어지는 거 보고 나서는 계좌의 색깔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막 짜릿짜릿하죠. 짜릿짜릿하죠. 자, 시황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어찌됐거나 주식에 대한 부분을 뭐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제 뭐 자주 하게 될 테고, 전업 투자자로서 필요한 부분들도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이 계시죠. 계시니까 좀 필요한 이야기도 나중엔 또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고, 두서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 기본적으로 이게 파생 때문에 변동성이 만들어지더라도 주식은 계속 가게 돼요. 이 지금부터는, 네, 어서 오세요. 지금부터는 상방을 보고 가야지, 상방을 보고 가야지. 아직 대세 상승이 시작이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상방을 보고 가야 돼요. 대세 상승장이다 몰빵해라 이런 것은 좀 설레발인 것 같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설레발인 것 같고 몰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워런 버핏은 몰빵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산이 40조인데 막 5조 원, 10조 원씩 막 쏘잖아. 그렇게 알고 길게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는 몰빵해도 되지. 근데 그만큼 뭐 모른다는 게 문제지.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10년을 놓고 자 종목 벌써 40분이네. 종목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제가 스윙으로는 푸드나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푸드나무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3만 원 정도까지 보세요. 한번 오늘도 누가 들어왔어? 개인들 들어왔어? 외인들 들어왔구나. 3만 원까지 보시면 위로는 뭐 알아서 매매하시면 될 테고요. 음, 로버티즈가 양봉, 운봉, 양봉, 운봉 계속 저점 높이면서 만들고 있는데 한번 거래 터지면 좀 매수 거래가 좀 크죠, 그죠? 매수 거래가 이렇게 매도 거래가 감소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번 빵 터지면은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다중 놀림목 가고 있는데 수익 잘 챙겨 보세요. 그렇게
다음 주 우리는 지금 어제 마감 방송할 때 대형 포장을 보시라고 했는데 갭 별로 안 뜨면은 접근해 볼 만한데 갭 많이 뜨면은 접근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오늘 음봉 나왔죠, 그죠? 코스닥도 눌려버리고, 그죠? 눌려버리고 위로 매물대에서 딱 음봉 떨어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돌아갈 거야. 이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량 내나 외인들이 18억을 물량을 쏟아내 버렸네.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테마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은 오늘은 하여간 저기 뭐야 이게 화재 때문에 강원도 화재 때문에 대형 포장을 잡주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자, 화재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강했습니다. 기관 외인들 수급이 오늘도 되게 강했어요. 신고가 하는 애들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잘 골라보셔야지 될 거예요. 폐기물 관련주들은. 그리고 뭐 그동안 테마로 좀 강했었던 녀석들 되게 뭐야 미세먼지 그죠? 미세먼지 그리고 경협주들은 올라오다가 어제 목요일날 좀 약했죠 그죠? 약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게 한미 정상회담이죠. 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조금 당분간은 좀 조용한 흐름, 잔잔하게 흐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수소차 쪽은 중국발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자, 쭉 흘러내려가지고 바닥권에서 별 움직임이 없는데 한 번쯤 시기에 따라서 장대 양봉 만들 수도 있는 자리예요. 자리는. 눈여겨봐야 될 거고 로봇주들도 일단은 좀 정책주들은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어요. 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 뭐 추적을 하면서 흐름 체크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월요일 날 두드러지는 건 보이지는 않는데 어, 아마 오늘 경협주 쪽에서 움직였던 게 비료하고 농업하고 건설주 조금 움직였어요. 그거는 아마 화재 때문에 재난이라는 이슈로 아마 조금 일부 움직인 것으로 보여져요. 경협 이슈가 아니라, 대북 이슈가 아니라 그쪽 이슈로 움직인 거였기 때문에 아마 뭐 매매하기는 쉽지 않고 접근하기도 녹록지 않았던 금요일인데다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임이 둔하더라도 스윙 종목 이제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매매도 가능해요. 단타도 가능해요. 내려오면 매수해서 뭐 단기 20선 뭐 스윙 추세도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까지 장대 한번 쭉 치면은 뭐 한 3만 원까지는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약해져서 그렇게 좀 노려보셔도 되겠고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버티즈는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장대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장중에 단타 매매하는 것은 최근에는 종목 복귀 안 했는데 아무튼 장중 단타는 뭐 제가 단타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조그맣게 한 세 가지 형태 패턴인데 그 정도 선에서만 해도 뭐 충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다음 주 좀 시황과 함께 매매 전략 잘 종목들 가져가셔서 작던 코드는 좀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 변동성이 없으면 만기 날 이후로, 만기를 중심으로 이후로 변동성이 한 번쯤 커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변동성 커지면 만기 이후로는 일단은 변동성 죽어요.
그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일단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노리기 위해서 힘을 비축했다가 한번 터트리느냐 그 전에 터트렸다가 그 전에 왕창 터트렸다가 다시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드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한번 폭발했다가 수축했다가 연동 운동을 한다고 표현하듯이 보조지표 중에서 한번 이렇게 힘을 쓰고 나면 쉬어야지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가, 주식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 그러한 흐름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매일매일 이런 마음 가지면은 오히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지수의 이 흐름을 잘 타면서 매매를 한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 편해요. 이것은 외면하면 안 되는 필수 코스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멘탈 심리 조급하지 않은 여유로운 심리 구조를 가져야지 주식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0일, 11일, 수요일, 목요일 공개 방송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Out in the surf in the sand